그래서 어린 맥과 제이로 나왔던 장면들은 전부 다 CG 그게 아니라 2007년에 찍어놨던 그 푸티지들, 영상 조각들을 실제로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실제 시민. 촬영하고 나서 달려가서 혹시 저희 영화에 써도 됩니까라고 초상권 허락을 받으면 모자이크를 안 하고 허락을 못 받으면 모자이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고 너바나 밴드에서 시작했고 너바나 밴드 앤더 쇼까지 왔고 너바나 밴드 앤더 쇼앤 무비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너바나 더 밴드 어쩌고저쩌고 GD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그러고 너무 배고프면 어린애한테도 양보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26년 5월달에 이게 161위가 됐어요. 그 영화 이 161위 밑에 있는 영화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화를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제가 마이크가 끊어진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끊어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순간이에요. 거기 화학부 갔는데 거기 너무 기대되는 게 틀렸는데 지금 편의 증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편의 편의 증거. 네. 편의 네. 편의가 아닌 편의. 네네네. 편의 증거가 뭔 말이에요? 게릴라 촬영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번뜩 들어서 정식 제목은 너바나 더 밴드, 정설적 밴드 너바나에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 콤비 맥까지 어느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현대만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의 관객과의 대화에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유현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수입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 들여봤던 순간들이나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했던 게 전주영화제였어요. 그리고 영화를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영화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봤던 분이 이은성 기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린날의 미디어를 소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깐을 가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영화 이야기 이렇게 하기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사실 저는 플로우가 흐를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익히 아셨겠지만 처음에 상훈님하고 제가 영화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도움드린 건 전혀 없지만 어쨌든 얘기를 나눴던 게 지난해 초여서 그래서 저는 보통 영화 한 편이 수입되고 그게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까지 생각보다 그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얼마나 긴 플로우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유튜브를 소화하는 팀은 이 리듬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리듬에 대한 걱정을 처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긴 과정인데 지치지 않고 계속 재미있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빨리 개봉한 케이스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빠더머스 팀은 얼마나 이거를 오래 기다렸을까 싶긴 하고요. 전주에서도 한 차례 저희가 영화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훈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러 여러분처럼 자리에 와 있고요. 보통 제가 이런 자리 이런 차림으로 잘 오지 않는데 모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소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네, 너바나 더 밴드 굿즈를 제가 전주에서 받아서 요즘 거의 제 애착 모자처럼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편하게 왔습니다. 얘기 많이 들려주실 거예요, 기자님. 그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은 저희가 작년 일단 영화제를 가면 정확히는 영화제가 아니라 필름마켓인데 필름마켓에 가면 이제 배급, 제작사, 세일즈사, 수입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영화에 대한 영화를 이제 상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칸을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드는 영화를 찾았다는 것도 운이 좋았던 거지만 이렇게 처음 노크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격을 물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이 이제 들어간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라던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본 쓰는 중에 아니면은 대본도 안 쓰고 캐스팅도 안 됐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이 배우가 캐스팅 됐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제 찾아왔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필름마켓에 갔을 때 이 영화가 편집까지 완성이 돼서 공개된 그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큰 영화제들이 뭐 1월에 뭐 있고 3월, 5월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작년 5월에 가서 이미 이건 다 된 거니까 빨리 우리 해서 올해 연말쯤에 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이 영화 자체가 북미에서 개봉을 한 것도 올해 3월에 개봉을 했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유튜브는 사실 거의 한 주 단위 그리고 저는 유튜브의 장점이자 본질 같은 게 어제 찍어서 오늘 촬영하고 어제 기획해서 오늘 촬영하고 내일 편집해서 발행이 됐을 때 그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잡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주 단위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1년 칸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업계 속도에서는 굉장히 빠르지만 저는 약간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최근에 개봉을 하고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이 왔잖아요. 직접 소개하고 관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의 장점과 예쁜 점, 또 재미있는 점들 정말 이제 마음껏 알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됐는데 그 과정 지금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새로운 것들이 저희도 작년 이틀 전에 캐나다 시네마 필름 어워즈 그 캐나다에서 하는 시상식에서 이 작품이 나무조연상이랑 오리지널 그 영화 음악상도 받고 그 ABC 송으로 영화 음악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2의 노래가 아니에요. 제2의 노래가 아니라 ABC송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이게 3월에 개봉을 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미에서도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후일담들 비하인드들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BDNS 필름이라고 인스타 계정에 그거를 부지런히 올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거 하나 발견하면은 그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맷과 제이가 실제 둘이 친구고요. 둘이 실제 찐친이고 앞에 있는 맷이 감독이고 제이는 음악가예요. 배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영화의 음악 감독도 했고 실제 밴드도 지금 여기 네버 컴다운이라는 노래가 브레이브 쇼어스라는 저는 시스터라고 봐가지고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랑 둘이 하고 있는 밴드가 실제로 있고 그래서 여기 수록곡들도 이제 그 음악가의 취향이 이제 아주 잘 들어간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둘이 200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때 웹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때 그 웹시리즈의 이름이 너바나 더 밴드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고 캐나다 방송국에서 야 너네 했던 거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정규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래? 해서 만들어진 게 너바나 더 밴드 더 쇼고 그리고 2025년에 이걸 영화화한 게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더 무비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원래 이제 전주에서도 거침없이 할키 영화판이에요 정도로만 이야기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둘의 이제 그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맷과 제이로 나왔던 장면들은 전부 다 CG 그게 아니라 2007년에 찍어놨던 그 푸티지들, 영상 조각들을 실제로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더 자유로웠고 잘 보시면 어린 맷이 나오고 나이든 맷이 지금의 맷이 나오고 어린 맷은 얼굴로 모자로 가려놓거나 또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중간을 잘라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렇게 쓰는 걸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몰랐지만 칸에서 이 영화에 사랑을 빠졌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계속 알아보면서 저희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런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많은 제가 자꾸 그 음식이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계란 같은 영화예요. 장점이 너무 많고 나는 이게 장점이다라는 최근에 그 천연 위급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달걀만큼 완전식품이 없다. 그 완전식품이라는 단어까지 알았는데 이게 천연 위급이라고 하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내처럼 제곧 ADHD가 있어서 한국을 못하고 그런 말이 생각나면 계속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심지어 지부하다가 말한 거 까먹고 한 번 더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개괄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실제 신이 촬영하고 나서 달려가서 혹시 저희 영화에 써도 됩니까라고 초상권 허락을 받으면 모자이크를 안 하고 허락을 못 받으면 모자이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고 또 저는 저희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더 반가운 건데요. 이렇게 찍다가 그 CN타워 올라가는 검문소에서 그 검사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보통 끄고 내려놓잖아요. 안 그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워놔요. 4시간 뒤에 찍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다 들어갔고 촬영하고 나서 저희 이거 영화 촬영 중이었는데라고 얘기하면은 CN타워가 반대할 것 뻔히 아니까 CN타워 검문소 직원에게는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모자이크를 썼고 캐네디안 타이어 그 절단기 사러 가는 데에서도 그분도 이제 그 허락을 못 받아서 모자이크를 했는데 그게 더 리얼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절단기 왜 하게요? 저희가 어디 다 올라가서 잘라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속상했어. 나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자유주의 국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난 당신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라쿤도 그 실제 즉흥적으로 나온 거고 저는 여기 제러미 그 촬영팀이 이제 크루인데 웹시리즈 때부터 꾸준히 계속했던 그래서 여기 저기 어린 너도 있어 또 이제 그래서 그 크루 제가 크루 같다고 했던 게 단순히 같이 이렇게 일을 해온 시간들 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라쿤이 있어도 놀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라쿤도 찍은 거잖아요. 그 카메라 촬영 감독이. 그래서 이 초록 동색이라고 그 크루 자체가 다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비하인드 장면들을 계속 추가하는 과정에서 엊그저께 본 건데 매시 저는 이걸 보면서 ADHD가 확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확실한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게 제2 총격신 그 리무진 버스에서 총격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촬영하는 동안에도 하스스톤을 틀어놓고 그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게 ADHD인 것 같고 또 ABC 동이나 이런 것들 오비치도 말하다가 오비치 먹어봤어요. 그리고 카메라 보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ADHD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ADHD는 자기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보완할 수 잇몸을 계속 개발하거든요. 이가 없을 때 잇몸으로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둘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뻗쳐놓고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렇게 한 것도 영화가 처음 계획된 것도 처음에는 로드트립으로 기획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전에 웹시리즈 시절에 찍어놓은 그 영상이 총 길이가 100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학생이 그 당시 팬이었던 학생이 로드트립을 준비할 때 이제 편집자로 오게 돼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100시간 다 정주행을 한 다음에 이거 이야기 쓸만한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오히려 편집했던 맵도 그 100시간 다 안 봤는데 100시간 다 본 다음에 요번에 이거 따오고 이거 사이에 있는 어떤 이야기만 하면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타임슬립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오히려 푸티지를 쓰기 위해서 타임머신 작전을 세우게 된. 그래서 이 영화도 메타 영화잖아요. 어쨌든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건 찍는 거야라는 난이도도 나오니까 장은순 감독님하고도 GV를 하고 윤가은 감독님하고도 GV를 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통쾌하게 느끼셨던 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수천만 원의 제작비를 한 번에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짜릿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08년으로 돌아갔을 때 요즘 너무 최신식의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어색하잖아. 너도 옛날 걸로 바꿔 하는 말로 푸티지랑 이걸 섞어 쓰기에 너무 좋게 잘 해놨고 또 엑스트라 장면들도 그렇고 게릴라 촬영이라고 하는데 제이가 성공한 제이의 세계관에서 네버컴다운 공연했던 거는 실제로 제이랑 친한 밴드의 공연에 야 나 오프너로 한 번만 설 수 있게 해줘. 오프닝 무대 나 한 번만 하고 내려올게. 뭐 할 건데? 네버컴다운. 그래서 네버컴다운 하고
저기 모르는 맵과 그 제이 커버밴드 그 3인방이 저쪽 구석에서 4명이서 I love you 제이를 들고 있으면은 저기 멀리서 이거 찍는 거를 섞어서 써서 그랬다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깐에 출국을 하는 날이 작년 5월 달에 후니스 홍대 축제편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홍대 축제에서 전광판에 한 번만 찍게 해주면 저희가 고백하는 장면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저희 홍대 학생회에다만 얘기해놓고 학생들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얼레벌레 빨리 게릴라 촬영을 하고 우리 잘 이거 섞어서 쓰자 하고 출국을 해서 만난 영화가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짜릿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저희도 이미 하고 있었다 막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어제 알게 된 거예요. 미스터 할리우드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근데 그 맷이 성공한 제이의 세계로 가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장면인데, 실제는 술 취한 아저씨였고, 그래서 제가 미스터 할리우드, 미스터 제니퍼 로페즈 이렇게 하고, 맷이 미스터 제이라고 좀 해줄 수 있냐, 미스터 할리우드, 미스터 제니퍼 로페즈, 미스터 제이 하고 그걸 섞어서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들 뭐 프랑스 유학생, 프랑스 관광객도 그냥 찐으로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 잡고 있고 웃으니까 이게 웃겨요, 이게 왜 웃겨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런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예고편에도 나왔던 전선이 떨어져서 이걸 할 때 누군가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 그때 저는 지금 촬영 중이라고 하면은 예고편에 못 썼을 텐데 굉장히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걸 예고편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장기나 체스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떤 한 수가 이 판을 되게 뒤집혔다 할 때 그 짜릿함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 그런 짜릿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계속 다시 볼수록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할 부분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기자님 말씀하셔도 돼요. 필리버스터가 여기서 잠시 멈추는군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내가 늦었습니다. 스크린에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떠 있는데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뭐 상우님께 궁금하신 점 영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저는 이 영화 처음에 상영하기 전에 이런 영화를 사왔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고 링크를 보내주셔서 처음에 자막이 없는 버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칸에서 보신 거랑 똑같은 컨디션으로 먼저 영화를 본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재미있다 이상의 감흥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첫 수입작을 본인다운 제품을 골랐을까. 그것도 정말 이 팀에게 주어진 좋은 행운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사실 수입하신 분을 옆에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누구나 보자마자 걸작이라고 인정할 만한 종류의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허술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외관 뒤에 너무나 정교한 유머와 본인들만의 치밀한 계산으로 직조해낸 웃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행을 가도 어떤 몰에 들어가서 크게 전시된 좋은 상품들을 파는 가게가 있고, 진짜 어디서 저런 걸 가져왔지 희귀한 것들을 예쁘게 모아서 작게 알차게 전시해 놓는 가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좀 후자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한 너무 작고 예쁜 수공예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맷과 제이의 여정, 그리고 이 상우님의 팀인 파더스가 같이 이렇게 평행하면서 가는 활동들을 보면, 제가 주제 파토라는 감독의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소위 우리가 화장실 유머라고 부르는 되게 지저분한 유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철이 들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영화를 엉망으로 코미디를 만들진 않는데, 한때 정말 화장실 유머를 쏟아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사고친 후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세스 로건 주연의 코미디 영화인데,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만 저는 이 영화와 파더너스 팀을 압축하는 한 단어가 사고친 후회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하는 만큼 즐겁게 사고를 막 쳐놓고, 사고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것들을 수습하고 이걸 어떤 결정체로 다듬어 갈까를 고민하는 게 더 바나나 밴드와 파더너스 팀의 공통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너무 항상 좀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기도 하고 아까 사모님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 2007년에 시작한 웹시리즈가 캐나다의 TV 채널에서 방영을 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바이스랜드라는 TV 채널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론치 1년 반 만에 그 채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하고 아예 그 방송국이 폭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 이들의 운명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흐름과 역사 안에 있었던 일화였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세계관이 어디까지 넓어질까? 너바나 밴드에서 시작했고 너바나 밴드 앤더 쇼까지 왔고 너바나 밴드 앤더 쇼앤 무비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너바나 더 밴드 어쩌고저쩌고 GB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더 얼마나 넓어질지 이들이 또 얼마나 즐겁게 활동을 넓혀 나갈지 궁금해지는 작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건 말하자면 그 홈비디오 레코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셨듯이 빠더너스도 이미 있게 하고 있던 것들인데 그렇게 즉흥적인 움직임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왜 그런 즉흥성을 선호하세요? 제가 그 예전에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대본을 직접 쓰고 이랬을 때 문쌤 대본을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들아 왔니? 뭐 문쌤이야 오늘 수업하기 싫다고 제가 다 적어요. 그걸 적고 나서 그걸 제가 대본을 외우고 그걸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면 되는 건데 이거 괜히 안 해도 되는 공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러면 우리가 흐름만 정해놓고 또 가야 되는 방향 정도만 정해놓고 문쌤은 그냥 하자. 그리고 뭐 소품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문쌤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문쌤도 말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찍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어요. 제가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감도 있고 특히 저는 키보드로 그게 문장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말하는 게 훨씬 더 가장 타율이 좋더라고요. 많이 쳐서이기도 하며 타석에 많이 서서이기도 하지만 그게 훨씬 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뻗쳐놓고 촬영하는 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웃긴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재밌다고 느꼈던 게 저도 홈비디오 같은 거 촬영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하고 또 뭐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말하고 근데 거기서 또 뭐 이야기가 나와서 웃음이 나오면은 그게 또 어떤 한 그 꼭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즉흥으로 말하는 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라쿤 같은 것도 저는 홈비디오에도 정말 똑같이 홈비디오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카페 안으로 새가 들어와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새가 들어오는 장면을 갑자기 라쿤이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좀 즉흥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단점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8시간 촬영을 아니 7시간 정도 촬영을 하면은 그때 편집하던 서희라는 친구가 7시간을 한 바퀴 돌려서 줄이면 3시간 반, 또 한 바퀴 돌리면 2시간, 돌면 그러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지만 그때 그 재미가 있고 지금은 조금 방향성을 미리 정해놓고 찍다 보니까 촬영 시간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장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여러 과거의 푸티지들을 좀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촬영을 진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찍힌 영화라는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이 영화와 가까워진 이후에는 그래서 과거 영상들을 좀 왠지 많이 보셨을 것 같다. 과거에 썼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게 없을까를 좀 찾아봤을 것 같다는 짐작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저 요즘 알고리즘 들어가면 제가 요즘 다시 저희 홈비디오를 계속 정주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감정을 하고 누군가가 좋아지면 뭐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새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 친구가 너무 좋으면은 공통점을 자꾸 찾잖아요. 야 우리는 이것도 똑같아. 우리는 이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너무 잘 맞고 우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 제가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계속 어떤 종류의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 계속 찾고 있어요. 저는 이 공통점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맷과 제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맷 존슨, 제이 맥캐러린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활동도 하고 각자의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너바나 더 밴드라는 모큐멘터리의 세계관 안에서는 나이자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은 배우들이랑은 또 다른 어떤 경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상으로 살아가지만 파더머스 채널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있고 나인 동시에 전혀 내가 아닌 존재의 모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굉장히 특별한 동질감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조금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너 지금 혹시 연기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이거 내가 지금 연기하는 중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이제 물샘 같은 거 했었을 때 혹시 연기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하게 됐냐 그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대답하려고 생각했던 표현이 저는 그 보컬리스트는 아니고 싱어송라이터인데 제가 만든 노래니까 제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이스에서도 실제 제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못할 만한 행동들도 그냥 방구가 나오면 방구를 낀다거나 그냥 후이스니까 용서가 되니까 문쌤에서도 막 어린애인 거 알지만 사실 그러고 너무 배고프면 어린애한테도 양보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어린애인데 내가 모르는 애였는데 얘는 저랑 관련이 없으니까 양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으면 못하는데 문쌤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이 맥캐럴이랑 맷 존슨도 그런 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스터 에그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쾌함을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보인 척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럴 때 그 언밸런스에서 오는 매력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거의 본능에서 좋아해라고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진지한 가사인데 멜로디는 너무 유쾌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무거운 멜로디이고 그래서 모르면 교향곡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막 되게 웃긴 가사를 적는다거나 뭐 간장계란밥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자면 너무너무 좋은 재료로 만든 간장계란밥이라서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거나 이런 식의 언밸런스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칸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인트로 장면에서 칸에 갔던 마음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찍는 거 이거 너무 아마추어리즘 아닐까? 우리가 구독자도 늘어나고 우리가 좀 더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들기 위해서는 좀 카메라도 좀 더 좋은 걸 쓰고 이제 규모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규모 키우는 건 남들이 다 할 수 있고 규모를 키우지 않고 핸드폰으로 찍지만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양가적인 생각이나 프라이드와 불안이 너무 공존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그런 종류에서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약간의 빅피처나 새로운 좀 그 터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영화를 수입하는 거를 하게 됐고 또 막상 이제 영화를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칸에 가면 또 약간 위축되잖아요. 우리 그냥 유럽 가면 위축되는데 거기 막 지나가는 아저씨 보면 저 사람 감독인가 보다 배우인가 보다 그리고 칸에 있는 경찰들이 엄청 멋있어요. 어쨌든 국제적인 행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의장대 같은 사람들을 부른 것 같은데 심지어 말 타고 다니고 말도 웃기게 자르를 하고 그렇게 말을 타고 말이 와 진짜 크다 이랬는데 말에서 내리면 더 커 그 사람이 보내고 멋있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쫄렸어요. 쫄려있는데 좀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냥 하루 4편, 5편을 봤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영화도 어려워하는 그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슴슴한 맛으로 먹는 그런 종류의 아트하우스 영화였어요. 그렇게 2편을 보고 3편을 봤는데 너바나 더 밴드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그냥 너바나 전기 영화인가 보다 마이클 같은 영화인가 보다 보헤미안 랩소디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너바나 더 밴드 영화를 딱 들어가서 봤는데 첫 장면이 제이! 이러면서 우당탕탕 해갖고 쇼파를 뛰어넘어서 화이트보드에 적는 순간 와 이게 뭐야 와 나는 내가 찾던 게 이런 거였는데 하고 와 뭐야 하면서 확 몰입감 느껴져서 갔다가 CN타워 올라가서 떨어지는 동안에 마이크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와 이거는 나는 엔딩이 별로여도 나는 이걸 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엔딩까지 보고 나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장이 벅차서 막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친구들 표정 봤는데 현준이 표현인데 현준이가 너무 재밌게 봤다 해서 나와서 준범이를 봤는데 준범이 표정이 똑같았다. 그러고 나서 저랑 진혁이 동시에 나오는데 저랑 진혁 표정도 똑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작품성이고 뭐고 굉장히 예리했어요. 굉장히 예리했죠. 이거 배터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깨달았습니다. 작품성이고 뭐고 이거는 나는 일단 위험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안 좋은 내용도 없으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나는 요게 그냥 무조건 바로 투자해버린다. 요게 바로 줄 선다. 였는데 그러고 나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도 받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도 관객상을 받은 그래서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가 98%고 렛터박스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왓챠피디아에서 역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위대한 영화 500위를 뽑으면은 근데 26년 5월달에 이게 161위가 됐어요. 그 영화 이 161위 밑에 있는 영화들이 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들 이터널 선샤인도 161위 아래 있고 파이트 클럽도 그 밑에 있어요. 중경사님도 그 밑에 있고 이게 당연히 이게 그 영화를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그렇게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더 통쾌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근데 저거 너 너무 대충 찍은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언더독인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비유 중에 이 영화를 만났을 때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전부 다 이제 막 내 연봉이 얼마인지 얘기하고 내가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얘기하고 좀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딱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소탈하고 취향이나 이런 것도 나만 아는 내 스타일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연봉이 앞에 꺼드럭댔던 사람보다 제일 더 연봉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 종류의 애정과 신랑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영화를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하지만 점수를 매겨야 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여기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점수나 별점 이런 걸 전부 떠나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과 영화관에서 마음껏 팝콘 먹고 영화관에서 같이 하하호 떠들고 어느 순간 같이 이입하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고유의 재미를 되게 오랜만에 가져다 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운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팀의 활동을 보면서 가장 이 안에서 지켜져야 할 세계관인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궁금했던 건 리볼리의 전환은 해봤을까? 그러니까 공연장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절대 리볼리에 문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이들의 컨셉인데 어쨌든 이들은 리볼리라는 공연장에 서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는 설정하에 있는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빠더너스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상원님 혹은 빠더너스에게도 리볼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상향이지만 이상향으로만 두고 절대 도달하거나 만나고 싶지는 않은 어떤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지금 그냥 떠오르는 답변을 한번 들려주신다면요. 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사람들이랑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는 게 제 최근의 리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 또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를 하면은 여기 처음에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가 그 한국 야구에서도 클리닝 타임처럼 실내 끝나고 잠깐 이제 스트레칭하는 시간, 관객들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노려서 CN타워로 떨어지자라는 작전에 그거를 화이트보드에 처음 적으면서 시작하잖아요. 저희 첫 번째 리볼리였던 문대만 프로젝트, 문상호 베스트만의 프로젝트의 첫 장면이 화이트보드에 제가 빼곡하게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을 적은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좀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운명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까 여기 톡방에 누가 적어주셨는데 제가 마이크가 끊어진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끊어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순간이에요. 안 그래도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팀 자체가 영화의 제작에 애초부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영상을 만들려면 일종의 지원금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영화든 드라마든 뭐 시리즈물이든. 그런데 캐나다에 이걸 관장하는 텔레비전 영화 제작 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텔레필름 캐나다라고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는 시리즈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지원금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리즈 안 해? 그럼 영화 찍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은 거고
맥 존슨이 이전에 스마트폰 회사가 지금은 뭐 아이폰이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블랙베리와 굉장히 좀 우위를 다투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회사인 블랙베리의 성공과 몰락을 다룬 코미디 영화를 또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우연찮게 업계에서 반응을 얻으면서 주목받는 연출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게 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바다 해석을 해보자면 그 영화와 그렇게 상우님이 연결이 된 건 역시 이 영화를 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채팅방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백투더퓨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영화 굉장히 반가운 작품일 거고 저는 백투더퓨처의 키즈로서 보고서 자란 세대로서 이 영화의 면면들이 굉장히 반가웠는데 상우님은 어떠세요? 백투더퓨처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그 영화를 이 영화와 대입해서 보게 된 면들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백투더퓨처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너무 좋아해서 나비 효과도 그 영화의 버전도 몇 개 있잖아요. 나비 효과 1, 2 그 디렉터스 컷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볼 정도로 그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무비랜드라고 눈땡이 캐릭터를 그려주신 모베러웍스가 연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서 영화를 큐레이션하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행오버를 이야기하고 백투더퓨처도 이야기하고 족구왕도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도 행오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족구왕에도 백투더퓨처가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원래 이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둘이 친하면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뭔가 다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스스로 권위가 있게 느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연결돼 있다. 저 별자리 보이지? 저 수치성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저렇게 연결돼 있어. 이런 식으로요. 알고 보면 하나의 유니버스 안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닐까. 저는 백투더퓨처와 이런 연관성을 이 영화에서 발견했거든요. 일단 두 영화 모두 타임머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88마일, 그러니까 이걸 시속으로 바꾸면 140 정도가 되나요? 이 정도의 시속으로 달려야 시간 여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불꽃이 필요한데 백투더퓨처에서는 그게 플럭스 카페시터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있고 여기서는 그게 이름은 없지만 매시 실수로 오르비치라는 음료수를 쏟으면서 그 불꽃이 막 시작이 되는 것도 비슷하고 시간 여행을 성공했을 때 전차와 충돌할 뻔한다던가 이런 식의 장면들도 패러디가 돼 있죠.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번개가 친다. 그리고 전선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백투더퓨처의 세계관을 충실하게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음악도 은근슬쩍 많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매지 타임머신을 만들 때 조니 비 굿이라는 노래가 흐르는데 이거는 백투더퓨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마티 맥플라이가 연주를 하면서 부르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에 쓰인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스포일러가 될까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두 영화의 공통된 대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여기 너무 많은 영화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심지어 매시 제사의 벽을 한번 깨면서 이거 저작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솔직히 진짜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영화 저작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데 저작권 문제는 물론 거기까지 걱정하시는 관객 여러분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몫은 아닙니다만 이 영화는 저작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상태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냐면 이미 맥 존슨이 저작권 문제를 엄청나게 어긴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2013년에 더티즈라는 제목도 참 더티하죠. 더티즈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은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정말 사고 친부회 같은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개봉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미 깨달았던 전례가 한 번 있고 이 팀을 본인들끼리는 비틀즈 멤버들이다. 우리 지금 완벽한 팀이다. 파더너스 팀처럼 그렇게 본인들을 부르는데 그래서 맥 존슨은 항상 본인의 그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5번째 비틀즈 멤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변호사와 시나리오도 논의를 하고 본편도 논의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작권 문제를 걱정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촬영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의외로 꼼꼼하게 검토한 영화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채팅방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2008년으로 돌아가신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드립니다. 일단 2008년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때 고2고 그때 제가 고2 뭔가 웃긴다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옆 학교 여고에 축제를 놀러 갔는데 거기 화학부 갔는데 거기 죄송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 화학 동아리 화학실을 갔는데 거기 이제 비누 만들기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냥 가라 해서 많이 없다고. 저는 그냥 가고 죄송합니다. 무슨 터져가지고 비누 만들기 체험하고 가세요. 화학 동아리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갔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시면 좋아하는 향 넣어서 하면 이게 똥짠 하면은 비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세요 했는데 제가 제 차례 되니까 죄송해요 많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 거랑 같이 쓰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거에 제가 한 달 동안 우울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축제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이제 축제에서 그 무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MC 보는 친구들이 사원님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잘렸어요. 언젠가하면 축제에서 뭐 공연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거 계속 그렇게 조금 뭔가 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그래서 그때 돌아가면은 근데 그거를 반보만 떨어져서 생각하면은 이거 너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 이야기할 거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체 하지 말고 안 부끄러운 척 하지 말고 부끄럽다고 하고 좀 속상하다고 얘기해도 돼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한테 뭘 바꾸려고 하진 않고 그리고 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둘의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릴 때로 돌아갔으면은 걔한테 너 지금 제의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반해서 떠나려고 하고 이랬으니까 걔한테 가서 뒷돈으로 제가 놀지 말고 빨리 나와서 혼자 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리볼리에서 공연하려면은 뭘 해야 되니까 거의 안 바꿔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 생각하면은 2008년이면은 그때 뭐 세계 그 경제 위기도 있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뭐 주식을 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고 또 둘의 우정을 대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하염없이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하염없이 느껴지지 않고 적당히 야 너 왜 그래? 뭐 오그라들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했던 연출들도 참 연기랑 연출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제 그 트리비아 얘기하는 거에서 한 번만 더 빨리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 CN 타워에서 전선 연결하는 씬 같은 거 할 때도 실제 그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고 스태프들이 전선을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거나 스태프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스태프이 와 저 뭐야 이렇게 해서 와 저 CN 타워 뭐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 장면을 찍고 이랬대요.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약간 너무 좋고 재밌고 상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금 굳이 꼭 흐름을 끊으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여워요. 그 촬영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재미있어하는 일을 하는 건 저는 기세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뭐 영화 만들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시간에 우리 뭐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고 밀어붙이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취향이고 공동체가 생겨나고 같이 어떤 감흥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생기는 건데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기세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를 좋아하셨고 빠더너스의 기존 팬들이라면 상우님과 진영님의 관계는 이 맥과 제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읽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상우님은 만약 진영님이 영화 속 제이처럼 월드스타가 된 세계관을 갈 경우에 이때 진영님은 상우님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뭐라고 했지? 상상만 너무 아찔해요? 네. 모르지 않는 게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어떤 종류의 제가 뭐 조금 짜증나는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이겨내는 방식인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미안해질 때까지 욕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거든요. 뭐 누구랑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 제 친구랑 그러면은 제가 만난 사람마다 심지어 이 친구를 저를 모르는 사람도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 친구를 욕하는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스스로 이겨내는 편인데 진혁이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만난 사람한테 점점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진혁이 얼마나 후지고 얼마나 구리고 내 기억력도 얼마나 안 좋은지 되게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실피님이 여기 와 계신데 잠깐 귀 막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다 이해하시겠죠? 아, 제가 모자를 오늘 쓰고 오길 잘했네요. 이 모자 탐난다는 분이 지금 진짜 많이 있으시거든요. 너바나더 밴드 굿즈 더 못 구하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의견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 세일즈사가 네온이었는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기생충을 이제 미국에 배급했던 회사고 지금 2019년 기생충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코로나 때 1년 빼고 7년 동안 그 황금 동료상을 한 작품들을 뭐 제작했거나 세일즈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네온에서 그 세일즈를 한 건데 굿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네온이랑 얘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주에서 보신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봐주신 분들께 최대한 편애하고 싶어요. 최대한 편애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다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편의 증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편애. 편의 증거. 네. 편애. 네. 편애가 아닌 편애. 네네네. 편애 증거 몇 번이에요? 편의 증거. 그러니까 편애했다는 증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네, 편의 증거입니다. 저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해먹어를 안 봐서 그런데 영화가 내서 2008년인 거를 눈치챈 포인트가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이제 행오버에 그때는 그게 조금 이걸 제가 타블로 형님한테 물어봤는데요. 근데 그 장면에서 거기 영화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웃으시나요? 물어보니까 그때는 써도 됐던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그게 써도 되는 걸 넘어서 유머의 요소였던 그러니까 뭐 비하 욕설인데 이제는 그 말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넘어서 그걸로 웃으면은 약간 인종차별 그런 것처럼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관이 썰어가라 웃는 게 여기 왜 웃지? 이렇게 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 관객석을 채워주신 분들이 너바나 더 밴드 시리즈의 팬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 우리 이거 좋아했던 사람들 여기 해쳐 모여 저희 영화 만드는 혹시 도움 주실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된 거고 이런 요소들을 이제 확실히 아시는 그 진경님이라고 명예연극인님이 영화 재밌게 봤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어쨌든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논조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 영국과 미국 영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을 때 매세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굳이 저 장면을 이 팀이 고른 것도 굉장한 기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주제 파토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그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이름이 궁금하셔서 그의 작품을 찾아보시면 저에 대한 저의 인격을 의심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영화들을 제가 일일이 모든 장면을 기억할 수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2020년대 그런 걸 다시 보면 이런 게 웃기다고 이럴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 작품을 대한다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 장면을 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행오버라는 게 숙주에 시달리는 그 세 친구의 굉장히 정신없는 코미디다 보니까 그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나 행오버하면 떠올릴 만한 장면을 그 장면을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2008년에는 통용됐지만 2020년대는 조금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걸 사용했다는 것도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전 영화의 장면으로서 보여주는 기세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고른 것도 어떤 이 팀의 좀 재기발랄함이다, 센스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감탄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하나 붙이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회사 그 관련된 걸 찾아보다가 디즈니 50년대, 40년대에도 만화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인종차별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새로 굳이 다시 만들진 않겠지만 그럼 그 장면을 삭제할 거냐 하는 거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있었던 사회 현상까지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그 대답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실내에서 흡연하고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기다리면서 흡연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부정하면은 당시에 그걸 그랬던 현상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니까 저도 좀 걸으면서 보게 돼요. 저도 행오버를 어릴 때 보고 언제 보고 무비랜드에서 다시 봤는데 그 큰 화면에 되게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행오버를 안 봐서 그런데 영화 카운트 2008년이라고 눈치챈 포인트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왜 우리가 월드컵 세대가 아니어도 월드컵 장면 보면 2002년으로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특정 시기를 떠올리기가 가장 좋은 게 사실 문화적인 그때 배경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오버, 뭐 잠깐 걸려있던 행콕 이런 게 다 그쯤에 개봉한 영화들이죠. 그럼 그 즈음에 그 영화를 보셨다면 저 2009년쯤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리고 저 블랙 아이드 피스 노래 저 한참 그때 들었던 노래인데 아이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 보면 2010년 되게 직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나의 기억과 같이 결합한 어떤 상상들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문화 코드를 일부러 조금 쓴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아까 그 문상훈 스타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상훈은 베스트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 계십니다. 저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부터 베스타가 아마 진혁도 그랬을 텐데 베스타가 그 정도 베스타를 바라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보다 제가 더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다도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SNL에서 SNL을 한번 나가보는 거랑 뭐 제가 코미디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랑 뭐 그런 게 전부였는데 다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뭐 성공을 이뤘다기보다 원래부터 그 하고 싶었던 게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끝난 거냐 해서 저는 그 세이브 버튼을 지금 안 누르고 싶어요. 이거를 그냥 계속 잠자기 직전에만 세이브 버튼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유퀴즈에 나가서 했던 말처럼 죽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 급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최대한 오래 이렇게 잘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데스타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는 중이고 영화 초반에 저희 이야기하기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최대한 재밌는 거를 오래 하고 싶다. 그리고 재밌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재밌는 거를 새로 찾는 것보다 원래 하던 거에서의 재미를 찾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그래서 가위바위보 밥 먹고 나서 가위바위보 할 때도 가위바위보 하면은 야 됐어 이건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뭐 네가 그렇게 부자야? 그러면 너내집 사주던가 그리고 밥 사주겠다고 할 거면 가위바위보 해. 나는 이 가위바위보의 재미가 더 중요해. 그리고 밥 사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가위바위보 해. 그때 아이스크림은 내가 살게라고 하지 마. 그럼 친구거든. 그럼 너 나이 든 거야. 너 나이 들면 안 먹을 거야. 이런 거 그런 사람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정말 재밌는 친구 있으면은. 그리고 이 영화 그 로드트립에서 바뀌게 된 그 선택의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둘이서 맨날 이렇게 가위바위보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게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지내느라 나이 든 줄 몰랐는데 예전에 찍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도 그 이야기 중에 있었습니다. 비하인드를 많이 준비해 오신 티가 나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이가 영화에서 살인 사건의 용의자, 실제로 용의자라기보다 살인했죠. 살인 사건 후에 그 경찰 출동한 부분 촬영 비하인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탕 쏘고 빠빠빠빠빠 하면서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 촬영을 하고 있다가 래퍼 드레이크의 집 근처에서 경호원이 총에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실제 브레이킹 뉴스로 나와서 야 뭐야 이거?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근처로 간 거예요. 왜냐면 경찰 버스, 방송국 송출차, 폴리스 라인, 경찰 기자들을 다 섭외하려면은 저 돈이 얼마야? 우리 빨리 가서 찍자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카메라 들고 있고 이러니까 어디서 오셨죠? 저희 언론사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프레스는 왜 없어요? 저희 독립 언론 매체예요.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촬영을 했다 하고
그 제이가 그 근처를 뛰어다니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용의자로 의심되게끔 계속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심지어 사건 현장이 있고 폴리스 라인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은 저처럼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등이 사건 요 앞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대요. 그 경찰서장의 인터뷰로 나오는 것도 실제 경찰서장의 인터뷰였어요.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는 어느 사건에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한 거에 이제 밑에 그 자막을 엎어갖고 그대로 실제로 촬영했다고 하고 그때 그 실제 방송국에서 기자가 리포팅하는 장면 뒤에 촬영 중인 맷과 그 카메라맨이 찍힌 그 영상도 있어요. 그게 방송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게릴라 촬영을 하는 게 장면마다 이건 어떻게 찍었지? 와 이거 진짜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하다가 어디 잡혀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10년 된 노하우로서 그런 게릴라 촬영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채팅방에서 뽑아볼까요? 상무님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연도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진짜 나에게 타임머신이 있고 오르비츠로 작동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호기심이라도 그냥 궁금해서라도 돌아가 보고 싶은 연도가 있을까요? 제가 그 냄새까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서 뭘 바꾸고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서 한 3, 4일 정도만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제가 5살 때 거실에서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초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베란다에서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엄마가 빨래를 개고 계셨거든요. 그 섬유유연제 냄새랑 그 거실이 어릴 때 되게 좁은 집에서 제가 낮잠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빨래를 개면서 빨래 또 넣으시면서 라디오가 나오면서 그 섬유유연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 다 공감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좀 더 젊은 엄마 아빠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정도인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저는 고레베로 카즈 감독 영화의 원더풀 라이프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망자들이 림보에 있을 때 그 완전한 저승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이 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가져가고 싶은 기억 딱 하나만 고르라는 숙제를 받거든요. 근데 그럼 엄청난 걸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순간이에요.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던 어떤 순간, 엄마의 무릎을 밟고 누웠던 순간, 뭐 좋아하는 여자에게 어떤 뭔가 했던 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다 망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은 그런 것이겠다 라는 생각 들고요. 관련해서 이번 제가 전주에서 한번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과 이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보죠. 과거의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타임머신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죠. 매시 사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화이트보드에 리볼리저 공연 안 하기를 적어두잖아요. 그것은 상처받는 마음에 사실 우리가 쌓았던 모든 시간을 부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인데 그 순간도 좋고 방금 언급하신 5살 때 순간도 좋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눈앞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어떤 걸 적고 싶으세요? 질투나면 질투난다라는 표현을 하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질투나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지는 것 같으니까 질투나는 감정인데 그거를 다른 그 트집을 잡아서 트집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핑계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질투난 건데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속상하다. 속상하다는 오히려 좀 더 뭉치는 느낌이고 질투나면은 내가 진 거니까 질투난다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질투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그래서 질투나면 질투난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한테도 질투가 났을 거고 그 질투난다라고 표현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라는 지금 윤상훈님의 짤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영화 집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영화의 플레이를 한 번도 지금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어서 정식 제목은 너바나더 밴드, 저설적 밴드 너바나의 배우 관련 없는 너바나더 밴드 콤비 맥까지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현대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의 관객과의 대화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풀네임을 네.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텍스트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도 말한 적 없고 이러니까 제가 사실 전주에서 처음에 상영을 할 때 이 제목을 외워서 약간 즐겁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제목을 외우는 걸 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했던 걸 황급히 막 지우고 막 버벅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 영화와 함께 관객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직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 상영관에 걸리기는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누신 소감 들려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트리비아나 그 비하인드 같은 거는 저희 BDNS 필름 인스타에 계속 꾸준히 올릴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영화는 또 한 번 보면 또 좋고 얘기 못한 것들도 많아요. 얘기하면 넷이 과거에서 힘들어 돌아가고 이렇게 할 때 넷이 다 기억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야 돌아오고 나서 제이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애터 떨어지자고. 제이가 웃으면서 좀 일찍 하는 건 어때? 라고 하잖아요. 그거 맷이 기억이 없는 건 맷은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회상 장면에서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 원래 나왔던 칼라 장면과 그게 사람마다 기억했던 그 느낌 다르잖아요. 누구랑 싸웠을 때 야 너 그랬잖아 내가 안 그랬어 나 언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다 얘기 못하니까 한 번 더 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주실수록 재미가 더 높아지거든요. 10번 지나고 나서부터는 효용이 좀 떨어져요. 한 개 효용이 높이기 위해서. 근데 10번까지는 계속 재밌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고요. 당부하신 것처럼 10번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엔사가 해주시길 바라고요. 범죄가 아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좋아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치고 삽시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